5를 선포를 요새 막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선포했고 지금 또 선포하고 있는 게 있는데 2025년 가을에 통일한다. 나는 그걸 선포해 놓은 사람이고 10여 년 전부터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고 통일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지구촌에 어떤 일이 막 벌어집니다. 지금. 그런 거 다 관계가 있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근래들 작년에도 그렇고 내가 많은 걸 이야기를 하죠. 70년이 지나고부터 대한민국이 위상이 이제부터 솟구치 오른다.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게 70년 다 돼가면서 줄어들지 전에부터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인구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계속 이래 줄어들 거냐?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게 즐거우면 인구는 불어납니다. 삶이 즐거울 때 인구가 불어나고 희망적일 때 인구가 불어나는 것이지. 지금 우리는 왜 인구가 줄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무식한 사회에서는 인구가 불어요. 또 이거 갖고 나한테 어떻게 또 갖다 들이다 댈란지는 모르겠는데 사회가 무식하면 인구가 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지식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인구가 줄어듭니다. 이걸 멀리 못 봤던 시대가 있어가지고 자식 못 놓게 하면 외국인 가면은 막 그런 거 막 할 때가 있었어요. 자식 못 놓게 하려고. 인구가 부를 때는 그냥 놔둬야 되고 인구가 줄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불어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시대를 모르고 인구 이게 더 못 늘어나게 정책을 막 펼칠 때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좀 많이 넣어놓을 걸. 요렇게 했던 것들이 앞을 모르면 실수도 하는 거예요. 인구는 자연이 전부 다 관리합니다. 관리를 해서 지금 그러면 왜 출산율이 줄어드냐? 대한민국 최고 지식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최고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은 계산을 할 줄 알고 자식을 몇 명만 놓자 뭐 이런 것도 저거가 할 줄도 알고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생기는 대로 안 놓습니다. 요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이 삶의 질하고 맞춰가지고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자식을 안 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가 지금 자식을 낳아도 키우면서 감당을 할 사회냐? 아니죠. 지금 이렇게 간다면. 그러면 이 사회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 지식인들이 사는데 굉장히 우리가 살기 좋아. 자식을 낳아도 몇 명을 낳아도 너무 즐겁게 살 수 있어. 자식 안 낳아요? 지식인들은 그때 자식 놓습니다. 지식 사회가 되면은 이 사회를 조종하면서 우리가 감당 못할 짓을 안 하려고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안 놓는데 그 대신 요럴 때 뭘 주냐? 요럴 때는 가독이거든요. 가독이 때 뭐를 주느냐 하면 젊은이들이 저희끼리 놀아요. 가정에서도 간섭을 못하게 저희끼리 논단 말이죠. 저희끼리 노니까 어떻게 되냐? 애가 많이 생겨요. 젊은이들이 저희끼리 놀게 놔두니까 애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애가 생기면 그것이 이 사회가 못 받아주니까 전부 다 낙태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출산 정책을 가지고 많이 지금 우리가 신경을 쓴다 하면서 바르게 쓰는 거냐? 아니거든요. 방법을 못 찾았어, 아직. 방법을 찾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즐기고 놀다가 애가 생기면 겁을 내지 않게끔 하고 낙태하지 않게끔 하고 이 애를 다 놓으면 사회가 받아줘서 이걸 잘 아이들을 도와라. 아이가 아이를 가지면
뭐 때문에 겁을 내느냐면 이 아이를 내가 놓으면 어떡하지? 키울 수도 없고, 부모님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낙태하는 것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가지면 이 사회가 받아주는 거죠. 받아줘서 걱정 안 하게 하고, 이거를 아이를 가지면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관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 나라가 필요한 아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생산하고 가졌으면 이 아이를 가진 부모부터 해갖고 관리를 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겁먹지 않게 해주고, 이 아이를 잘 태어나게 해서 이 아이를 잘 케어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이 사회가 복지 환경이 잘 된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애를 가져갖고 애를 죽이고 싶어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이런 거를 잘 관리만 해주면 누구든지 애 나도 놓고 싶은 거예요, 내한테 가진 게. 사생아라 소리 하지 말고, 애 아버지가 누구면 어때? 이 세상에 나와서 아주 훌륭하게 성장하면 되지. 부모가 누구를 따지지를 마라. 응? 이것도 하나의 연법으로 좋은 자연에서 선물을 줬으니까 이 아이를 잘 키우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사회가 그 아이를 이제부터 관리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애 놓고 나서 내가 키울 형편이 안 되면 이 사회가 키워줘야 되고, 키우면서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와라. 이러면서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끌어안아도 보고 정도 드리고 이러면서 형편적으로 내가 키울 만할 때는 언제든지 이야기해라. 그때 보내줘야죠. 부모가 키우는 게 최고거든요. 그럼 그때 형편이 되니까 키우려고 할 때는 그 키우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모질해. 그거는 지원해 줄게, 키워라. 그게 이 사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아이는 자연에서는 다 줬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준 게 틀리지. 숫자는 다 줬어요. 줄게끔 안 해줬다는 거죠. 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혜로 세상을 못 보고 널리 보지 못하고 이런 걸 우리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주니 안 주니 하는 거는 지금 학자들 저거 계산법으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가 주니 안 주니 계산하는데 대한민국은 딱 필요한 인구만큼 분명히 또 조금 낮아지면 조금 올라가고 이래 만들 테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미국 CNN 방송에서 최악의 저출생 국가로 한국이 보도되며 한국의 저조한 출생률에 대한 분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CNN이 한국의 낮은 출생률의 이유로 주목한 부분은 부모의 자격입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인정받지 못하며 미혼 여성에게 체외 수정이 제공되지 않고 동성 결혼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입양을 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 가정, 동성 부부 등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야 자녀를 낳고 기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CNN의 분석은 한국에서 보는 문제의 원인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스승님, 예전 강의에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가르침 청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못 믿겠고 CNN 걸 갖다가 믿을까? 또 어떤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그걸 믿어야 되나? 우리가 헷갈리는 모양인데 내한테 물은 것이 어떤 부분을 물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풀어준 거예요. 이 부분을 풀고 이 부분을 풀고 이렇게 풀면은 합치면 CNA 분석보다 또 더 월등할 거죠. 이런 거죠. 대한민국이 어떤
어떤 나라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세계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됩니다. 세계 속에서 최고의 전쟁을 오래 끌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통일이 된 게 아니고 전쟁을 마친 게 아니고 휴전 상태에서 얼얼렁거리는 나라고. 근데 세계에서 쳐다볼 때 대한민국이 아는 사람이 많으냐 하면 대한민국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것 같이 느끼지만 대한민국 어디에 어디 붙었는지 모른다. 88 올림픽에 조금 알았고, 기업하는 사람들 조금 알고, 또 조금 이게 나라의 지도자 되면 조금 교류하니까 알고, 그리고 이게 우리 요번에 축구 했죠. 월드컵 하니까, 세계 저거 하니까, 우리가 몇 등 대가 있으니까, 그래도 16강에 자꾸 들어가니까 조금 알고, 요 정도지. 이 한반도를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우리는 지금 한반도가 분단이 되고, 휴전을 하고부터 우리는 성장기를 지금 맞이한 겁니다. 성장기. 계속 성장을 했죠. 성장을 했는데 이것이 2012년까지 성장기입니다. 그럼 2013년도부터는 활동기가 됐으니까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길을 못 찾고 중단돼가 있는 거죠. 그럼 활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 지구촌에서 빛나는 나라 대한민국이 활동을 했다라고 할 때 2013년도부터 활동을 했다라고 할 때 그렇게 되는데 활동을 할 어떤 환경을 못 갖추다가 보니까 전부 다 나라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논리로, 저거 논리로 풀어가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체계가 분명하게끔 성장시켜 놓은 나라입니다. 그럼 자기 논리로 세상을 끌고 간다고 지구촌에 빛날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기회를 가지고 지금 한 바퀴 돌고 있는 게 12년 가는 거예요. 한 바퀴 딱 놓치면 12년 돌아야 돼요. 그래야 또 기회가 와. 요렇게 되는 건데, 요걸 또 다 풀어갖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 풀지 못하는 시간 때문에, 조금 이렇게 또 가닥만 내가 남겨놓고 가니까, 나중에 또, 그거는 또 이래 질문할 때 있겠죠? 그때 좀 풀고 이래야 돼. 우리 한반도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지식인이 제일 많은, 지구촌에서 인구 비례 최고 많이 지식을 갖춰놓은 나라가 한반도입니다. 이게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식을 많이 갖추고 나니까 애를 놓는데도 지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하니까 지금 애 놓으면 안 되겠고, 애를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2명, 많이 놓으면 3명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씩만 놓는 분도 있어요.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 일을 해야 되고 또 아이를 놓으면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경제도 좀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 다 합치갖고 계산을 하면 그렇게 해갖고 애를 딱 보니까 하나만 놓고 많은 수가 있고 또 둘이 놓는 수가 있고 최고 놓으면 3명이라 해요. 요래 되는데 그 다음 분류가 있는데 일단 지식인이라도 덜 성숙했는데 우리가 지식인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아무리 안 돼도 30대 중반은 돼야 돼요. 지식인이 되려면 우리가 과거에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지식인일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갖고도 지식인 소리 뭐네요. 그럼 대학을 나와야 되고 대학 나와가지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대학원을 다닌다든지 무슨 또 다른 걸 못 배운 걸 배운다든지 이거 다 배워야 지식인 층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려면 30 중반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지식인 층을 놔두고 그 다음 층을 보면 그 다음 애를 놓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경제 문제 때문에 애를 놓기가 힘들어요.
왜 그만한 경제를, 애를 키울 만한 경제를 지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 계산 때문에, 그럼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결혼도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이래 결혼을 안 하는 스타일로 가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고, 요 밑에 층에 내려가면, 그 밑에 층에 내려가면, 지식 쪽에 너무 관계를 안 가지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좋아하는 게 많이 생겨요. 좋아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게 뭐 동침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 게 자꾸 생기죠. 왜? 지식인은 지식 가지고 교류를 하면 되지만, 그 밑으로 딱 내려가 버리면 지식 갖고 교류를 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맞붙어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애가 참 많이 생기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애가 안 생기고 애가 없어서 못 놓는 게 아니고 애가 생기가지고 전부 다 없애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요거를 잘 우리가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사회가 우리 젊은이들이 애를 놓으면 애를 관리해주고 도와주고 애를 갖다 키워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를 안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애를 가지더라도 놓는 데에 겁내지 않아야 돼요. 애를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나누고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갖고 좋아서 같이 뭐 동침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난 좀 싫어서 헤어졌는데 애는 덜렁 가졌어. 요새는 애 가질 때까지는 좋아요. 가져가지고 싸운다고요, 이제. 그럼 헤어져. 헤어지면 아빠가 없잖아? 그러면 이거 놓으려고 그렇잖아? 이걸 그때 과학적으로 이런 게 되니까 이걸 모르게 이걸 띄는 거라면 애를 갖다 없애버린단 말이죠. 이런 걸 없애지 않고 겁나지 않게 해가지고 이걸 받아줄 사회만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책임을 지게끔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숫자 안 줄어듭니다. 절대로. 이는 한 사회 시스템을 갖추었느냐. 근데 이게 왜 대한민국을 쳐다보느냐 하면, 세계에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은데도 세계는 그래도 남자하고 헤어져도 애를 낳아 키워요. 대한민국은 똑똑해갖고 그게 안 돼. 헤어지고 나면 애에 대해서 계산이 서는 거예요, 벌써. 똑똑하니까 계산을 해다가, 그래갖고 이건 넣어갖고는 안 되겠다, 이래 어떻게든 뛸라고 들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 사회가,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를 갖고 나면 겁내지 않고 얼마든지 낳아가지고 기간이 됐든 뭐가 됐든 어디서 받아줘서 이런 걸 잘 키우고 이렇게 사회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이러한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연구를 한다면, 지금 뭔가가 잘못됐더라도 애 가진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회 엄청난 축복이죠, 이게. 근데 애를 놓을 수 있는 환경을 못 가지니까 겁이 나서 전부 다 없애면, 이렇게 대한민국이 그게 최고 높아요. 요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지금 이 자연에서 줄 수 있는 게 몇 명 딱 주는데, 이거는 사고로 몇 명이 죽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고, 프로테이즈가 다 나와요. 이거 정확하게 풀면. 우리가, 이게 상층 30%, 중층 30%, 하층 40%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듯이 자연에는 전부 다 인간이 하나하나 생기는데 이 지구촌에 이유가 있고 왜 보내는 원리가 있단 말이죠. 이런 쪽으로 지금 과학적으로 우리는 그런 연구를 안 한 거예요. 이걸 최고 연구하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한반도고 대한민국이.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분석을 잘하고 이런 걸 정리를 잘해서 국제적으로 필요하게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해요. 대한민국이 왜 최고의 이게 그 표준이 되게끔 했느냐?
삼천리 금수강산에 길이가 3천리에 둘레가 7천리 되는 이 땅에 여기에다가 3천만으로 시작을 해갖고 7천만 인구가 살게 합니다. 요거는 우주의 표본적인 숫자예요. 0, 3, 7 이것은 우주의 표본적인 숫자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숫자를 해갖고 이 한반도에는 그렇게 성장하게 했고 그렇게 인재를 줄 것이고 이거를 너희들이 운용을 잘못하게 되면 여기서 모질할 것이고 너희들이 바르게 운영하는 법을 찾았으면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연구를 했고 같이 논했냐 이거죠. 3천만 7천만이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 한반도에는 일당 100으로 인류의 100명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에너지예요. 그럼 자기 역할을 해내려고 지금 그런 거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왜? 그렇게 아리끼는 사람이 안 왔으니까. 이거는 과학도 자연이고, 모든 것이 자연인데, 이 자연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나오는 게 이게 과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학이 물질과학만 과학이 아니고, 아직까지 물질과학에서 놀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비물질 과학도 있는 거예요. 물질과 비물질이 3대 7이 섞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학을 우리는 완성시키려면 3대 7의 법칙에 이것이 융합이 안 되면 안 돼요.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인류의 운명이 달려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사람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돼야 돼, 이게.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도 생명이 갖추어졌다면 이걸 귀하게 여겨갖고 받아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운용해 갈까?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된다니까. 그게 앞으로의 미래에 달리가 있는 건 이 인류 미래가 달리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걸 잘 찾으면 세계는 이제 이거 표본이 돼가지고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범죄를 다루는 것도 대한민국의 7천만 인구로 딱 관리를 하면 최고 잘 다루게 돼 있고, 교육을 시키도 최고의 교육을 만들 수 있고, 뭐를 해도 최고의,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게 이게 뭐라 그래, 문화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대한민국에서부터 놀라 그래요. 가면 갈수록. 여기에 나가고 실험을 해봐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그러면 세계에서 메이커를 만들면 여기부터 놔요.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생겨, 이제. 인자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13년도 안팎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 가면 갈수록 엄청난 것들이 그렇게 들어오고 세계에서 작품을 만들면 대한민국에 소개합니다. 저것도 왜 그런지는 몰라. 그런데 대한민국으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인정을 받으면 세계에 퍼져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와서 인정을 못 받잖아요. 이제 수정해야 돼. 본국으로 가져가서 수정을 해야 돼. 문화작품이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제품이든. 그만큼 눈이 높고 그만큼 이게 우리가 성장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표본이에요. 자랑스러워해야 되는데 아직 이런 환경을 지금 우리가 못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우리가 잘 만지는 것도 우리가 국민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인터넷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인터넷을 잘 만들어감으로써 대한민국 인터넷을 표본을 삼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되는 사회 연구원들이란 말이죠. 대한민국은 인류 연구소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안 했고 우리가 우왕좌왕하면 인류도 우왕좌왕하고 그래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잘 맞춰보다가 결국 대한민국으로 표본을 가져와요. 자살률도 잘못하면 1위가 되는 게 대한민국이고 잘하면 자살률이 없어지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걸 연구 안 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연구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클럽 활동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응? 우리 클럽장들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은 사람을 모으지만 이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하면서 어떤 연구를 할 클럽이냐, 어떤 연구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 걸 해 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들이 주인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저 정치인들은 이 나라 주인이 아니고 국민들, 주인들이 뽑아서 일하라고 보낸 사람들이야. 근데 그 원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보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정권이라고 해. 정권. 돈 모으는 정권인가. 하여튼 정권 이래가지고 나 이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조직, 누구 조직 싸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세금을 다 주고 키우고 있어, 저거. 국민들이 세금을 내갖고 저 사람들 싸우고 누구 조직 키우라고 준 거 아니고. 이거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또 익혔다고 또 이것만 가지고 프레임 씌워라 또. 딱 그것만 띄갖고 날 프레임을 씌우더만 이래. 그러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 잘 알아야 돼.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공부부터 해야 돼. 대한민국은 뭐냐? 이름만 그냥 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뜻이 담겨 있다. 큰 나라. 이 대한이에요. 큰 나라. 이 나라는 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요 소리를 딱 박아놓은 게 대한민국. 이것을 딱 축소해가지고 왜 이 단어를 딱 좁히놓은 사자성어를 해놓은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 세계에서 이 이름을 가진 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거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서 내가 대한민국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들어가야 돼. 그냥 먹고 살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냈다 이랬다고 어째 국민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나라 주인이 돼야지 대한민국 국민이 돼요. 정치인들이고 대통령은 이런 사람들은 일하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일하라고. 왜? 주인들이 근데 일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혼내야 되죠. 그게 국민이야. 어떤 조직들이 만들어져가 사회를 잘못 끌고 가려고 그러면 이걸 혼낼 줄 알아야지. 그게 대한민국 국민인 거라. 대한민국의 주인들 아닌가 봐. 주인들이 방치해놓은 나라에 어떤 짓을 못 할 거. 어떤 세력들만 만들어갖고 저거 세력이 나라를 흔들라고 들고 이걸 아직까지 보고 있고 나중에도 보고 있을라나. 대한민국은 바른 통일을 해야 되고 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만들어갖고 세계에 빛이 돼야 돼. 그는 길을 못 찾으니까 우리 아이들이고 어른들이 전부 다 죽고 싶은 거라. 이게 무슨 나라냐고. 이게 종교는 종교대로 저거 조직만 잘 되려고 그러고 정치는 정치인 조직대로에 저거 것만 잘 되려고 그러고 저거 욕심만 채우는 거지. 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있으면 내한테 와. 없어.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세계에 비치기를 희한한 나라 이래 돼가 있는 거예요. 희한한 나라. 조금 믿고 볼라 그랬더니 자살을 저 많이 한다. 한국을 믿는 나라가 안 돼요. 이게 자살하는 나라가 되지. 청년들이 살 방법이 없어서 자살한다. 어른들이 길을 몰라 자살한다. 뭐 이렇게 해갖고 폐륜이 일어난다. 왜? 교육이 없으니까. 사회교육. 응? 지식인들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사회교육. 그 다음 이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살아가야 될 사회교육.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다 놔놓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의 사회교육. 이것이 홍익인간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홍익인간들이 사는 교육, 각 분야에서 자기들이 살아가야 되는 교육, 이것이 홍익인간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한테는 여러분들이 와서 물으니까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회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청이 오면 어떤 청의 사회교육을 시킬 것이고, 어떠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져야 될 인사회교육을 받으러 오면 그걸 시킬 것이고, 장애인들이 오면 장애인들이 갖추어야 될 홍익인간으로서 장애인이 된 이유와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복지 수급자들이 오면 수급자들을 강의를 내가 가르칠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가 교육 속에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교육이 없어. 그래서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게 사회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고 사회를 모르니까 우왕좌왕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전부 다 지금 허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인생이 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인간으로 태어난 인생만 해도 거룩한 건데 우리가 잘못 살고 나면 인생 무상한 거를 가지고 프레임을 씌워갖고 인생은 무상이다 이래. 그래놓고 그걸 나는 되게 연구한 것처럼 그걸 또 도인이라고 또 치주네. 인생 무상이다. 이까면 도인이야 그만. 전부 다 한번 해봐봐. 다 도인 됐지 그러면. 인생은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에요. 인생 유상.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뼘 한 뼘 지식을 갖췄고 한 뼘 한 뼘 이 세상을 보고 가면서 여기서 아주 자연에 우리가 상상을 일으켜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이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걸 잘 담아서 연구하고 잘 갖추어서 내가 이게 가져가느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아주 자연계의 신으로 우리가 육신하고 분리가 될 때 우리가 영혼이 가면 이런 게 헤매다 가면 헤매는 영혼이 되는 것이고 이런 걸 잘 잡아가 가면은 큰 신들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런 공부를 앞으로는 해야 돼.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표본 정리를 해서 아직 국제적으로 같이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클럽들이 전부 다 연구할 거예요. 연구 클럽을 할 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잘 정리를 해갖고 국제사회하고 교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진짜 세계 연구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이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지식인들이라서 전부 다 지식인도 청이 다 있어요. 박사, 석사, 학사 하다가 못해가지고 대한학교까지 있어. 이게 전부 다 청이 다 있다고. 이게 이 청들마다 자기의 색깔이 있어요. 이게 주부대학도 있고, 주부대학 가고 뭐 했어요? 파 따담는 거 배워. 아이고 참말로. 주부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 집에 밥하는 사람들인 줄 알아. 키우는 사람인 줄 알고. 주부들이요 내조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조라는 공부를 해야지. 이 사회 내조, 우리 남편 내조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이 힘이 성장을 해갖고 사회 내조, 나라 내조, 인류 내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주부 클럽이야. 이거 참. 우리 그렇게 노력을 우리가 하면 되겠죠?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뭐, 한 명 또 없네요. 되죠?